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전일 대비 1.69% 하락한 43,428.02로 마감했고, 나스닥 또한 전일 대비 2.20% 하락한 19,524.01로 마감했어. 이런 하락은 앞서 언급한 경제지표 악화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야. 이번 시간에는 최근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게. 22일 새벽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하락하면서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1.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야. 이 지수는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 경제 전망, 소비 지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높은 지수는 소비자들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고, 낮은 지수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야. 소비자 심리 지수는 매월 발표되며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높은 지수는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주가 상승을 촉진해. 반대로 낮은 지수는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 2월 21일에 발표된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64.7로 이전에 71.1에서 하락했어. 이는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 소비자 심리 지수의 하락이 지속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어.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2.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하락. S&P 글로벌에 따르면 2월 미국 서비스업 PMI는 49.7로 집계되었어. 예상치인 53을 하회했어. 이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해.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므로 이 부분의 위축은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과 소비자 지출 감소가 서비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서비스업 부문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야. 이 지수는 서비스업 기업의 구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고용, 공급 잔압기, 재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PMI는 0에서 100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그 이하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해. PMI는 경제활동의 선행지표로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서비스업 PMI의 하락은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 서비스업 PMI의 하락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급락했어. S&P 500 지수는 약 1.6% 하락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6%와 2.2% 하락했어. 이는 서비스업 부문의 위축 우려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감소했기 때문이야. 3. 주택 판매 지표 하락. 주택 판매 지표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야. 주로 기존 주택 판매와 신규 주택 판매로 나뉘어. 기존 주택 판매는 이미 건설된 주택의 거래를, 신규 주택 판매는 새로 건설된 주택의 거래를 의미해. 이 지표들은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가격 동향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해. 주택 판매 지표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주택 판매가 증가하면 가구와 전자제품 등 관련 산업의 수요도 증가해. 반면 주택 판매가 감소하면 이러한 산업들도 침체될 수 있어. 또한 주택 시장의 변화는 금융시장과 은행의 대출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1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9% 감소한 408만 채로 나타났어. 이는 예상치인 413만 채를 밑도는 수치로 높은 주택 가격과 약 7%에 달하는 모기지 금리가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주택 시장의 침체는 건설업, 가전제품 등 연관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식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4. 현재 주가 반응. 이번 주식시장의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 앞서 설명했던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왔거든.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하락, 주택 판매 지표 하락으로 불안감이 증가했어.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했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3%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5%로 상승했는데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기 힘들 거란 우려가 많지. 이런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투자자들은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위험 자산인 주식을 매도하고 안전 자산인 채권이나 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어. 특히 기술주와 소비재 관련 주식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이는 소비자 지출 감소와 기업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야. 경제가 좋지 못하면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해서 안정되지 못하면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거든.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은 큰 폭 하락으로 반응했어.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1.73% 하락한 6012로 마감했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전일 대비 1.69% 하락한 43,428.02로 마감했고 나스닥 또한 전일 대비 2.20% 하락한 19,524.01로 마감했어. 이런 하락은 앞서 언급한 경제 지표 악화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야. 5.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 경제 지표의 악화로 주가는 하락했어. 현재 미국 주식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얇아진 유리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 조금만 좋지 않은 충격이 오면 깨지기 쉬운 상태라는 의미야. 그럼 어떤 것이 불안 요인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살펴볼게. 첫 번째가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이야.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이고 있어.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은 22배로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 이익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시장이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 높은 밸류에이션은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이나 기업 실적 부진 시 주가 하락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두 번째는 높은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 압력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시행하고 있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에 근접하면서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이익률에 부담을 줄 수 있지. 또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여 기업의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좋지 못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할 때 인플레이션이 높아 금리를 쉽게 낮추기 힘들다는 점이야. 세 번째는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야.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4년 재정 적자는 약 1.8조 달러에 달했으며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23%로 사상 최고 수준이야. 이러한 재정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어. 넷째, 시장 집중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S&P 500 지수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지수의 약 34.75%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기술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특정 기업의 실적 부진이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은 주로 기술주,
특히 매그니피션트 7이라 불리는 대형 기술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이러한 의존도는 기술주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함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이러한 시장 집중도 증가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하고 있는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어. 또한 미국 이외의 나라는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이 점은 미국 기업들이 수출 감소로 인한 기업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요소야.